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지 또 이번 면담의 의미는 무엇일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 리창 총리와 면담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리창 중국 총리가 어제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만났는데요. 리창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이참에 이재용 회장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가진 것이죠. 예. 리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국내 기업과 면담을 가진 것은 삼성전자뿐입니다. 그리고 만난 기업인도 이재용 회장뿐이에요. 네. 리 총리는 2005년 비서장 직책으로 삼성전자 수원 기흥 사업장을 방문했었는데 이번에 19년 만에 이 회장과 우리나라에서 만난 것입니다. 과거에도 인연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만 이제 면담을 가졌고요. 네. 그럼 이 회장과 이 중국 총리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리창 총리가 한 발언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삼성과 협력을 잘 해왔고 앞으로도 같이 잘해보자 이런 의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리창 총리는 이재용 회장에게 삼성의 대중국 협력은 한중 양국 발전에 생동감 있는 축소판이라면서 양국 기업이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AI, 녹색 발전, 생물, 의학 등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서 국제무역 협력의 질을 높이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큰 시장은 언제나 외자 기업을 향해 열려 있다면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개방을 추진해서 시장 진입을 확대하고 외자 기업을 대우해서 기업의 우려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삼성 등 우리나라 기업이 계속해서 대중국 투자 협력을 확대해서 더 많은 새 기회를 이제 함께 누리는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이제 삼성이 좀 더 투자해달라 이런 좀 뉘앙스로 또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협력 그리고 투자라는 네. 단어가 이제 딱 들어오는데 그렇죠. 이런 중국 총리 발언에 대해서 이 회장 측은 좀 어떻게 답했습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코로나19 시절에 삼성과 삼성 협력사들이 이제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와주신 점에 깊이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 뭘 도와줬습니까? 이제 중국 정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의 중국 출장 직원을 위한 이제 전세기 운항을 허가했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시ang 봉쇄 기간 동안에 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어떤 생산 중단 방지를 또 추진했습니다. 네. 리 총리는 이제 3천여 개 외국 기업이 참여하는 수입 제품 전시회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가 2018년 11월 처음 열린 이후에 매년 삼성전자 부스를 찾아서 격려하기도 했었고요. 네, 이 회장은 그래서 오래전부터 시진핑 이제 국가주석을 비롯해서 국무원 총리, 이제 정치국 사무위원 등 이제 중국 핵심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중국 사업에서 관시를 이제 형성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네. 시진핑 주석과의 인연은 이제 2005년 저장성 당서기였던 시진핑 주석이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이 회장이 2013년 중국 보아오 이제 포럼 이사로 활동하면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았었고요. 또 이 회장은 2020년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에 상당히 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을 직접 찾아서 현장을 점검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네네. 삼성그룹은 지금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 중국 시안의 삼성전자와 삼성 SDI 공장, 수저우의 삼성전자 가전, 텐진의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등 공장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중국에 대한 중요도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당시 이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중국을 방문한 기업인은 이제 이 회장이 처음이고요. 삼성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면서 또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좀 네. 한창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좀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 이제 손을 내밀면서 협력을 하자고 하니까 좀 네. 눈길을 끌었던 거겠죠. 맞습니다. 리 총리 발언을 한번 다시 보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이제 어떤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좀 냉랭한 시기를 또 보내고 있긴 해요. 이런 가운데서도 경제 교류는 지속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적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동시에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유럽 등 이제 서방 진영의 첨단 기술 제재가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공급망 분리도 일어나고 있어서 중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수년째 위축된 이제 기업 투자에 대해서 러브콜을 좀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칭더 대만 신임 총통의 주권 발언을 문제 삼아서 대규모 대만 포위 군사 훈련을 벌였는데요. 이럼에도 이제 시진핑 주석이 훈련 시작 당일에 산둥성에서 해외 투자자와 이제 중국 안팎의 경제계 인사를 만나서 이 중국식 현대화의 진전을 방해하는 이념적 개념과 제도적 결함을 단호히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경제 챙기기에 나선 것이고요. 네네. 경제와 안보 투트랙 전략으로 가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리 총리가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한 발언 역시 지금 중국이 한미일 어떤 공조에 상당히 불편한 상황임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향해서 이제 개방을 약속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미국의 견제가 집중되는 이제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과 AI 산업을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 태양광 설비 등 이제 중국발 이제 과잉 생산 우려가 상당히 커진 이제 친환경 발전 등을 협력 영역으로 전부 다 거론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보 대결 속에서도 경제를 챙겨야 하는 이런 중국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산업계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이제 부동산 PF 관련 부당 수수료 챙긴 금융권. 이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부당 수수료까지 챙겨서 논란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PF 취급 비중이 높은 7개 금융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부당한 대출 금리와 수수료 체계를 이제 향한 이제 건설업 체들의 어떤 불만이 계속해서 접수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현장 검사를 통해서 부동산 PF 금리와 수수료 등이 이제 공정과 상식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에 금감원에서 대규모 조사에 나섰는데요. PF 대주단, 즉 돈을 빌려주는 기관들이 각종 명목의 수수료를 받고 대출 이자 리스크를 이 수수료에 반영하는 등 부당한 관행들이 대규모로 발견이 됐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번에 점검 대상이었던 한 금융사 같은 경우는 이 PF 브릿지론 연장의 대가로 이 돈을 빌려준 대주단 몰래 이제 수십억 원의 연장 수수료, 그러니까 대출 연장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 이자도 있는데 이와 합산을 하면 연환산으로 따지면 뭐 10% 후반대의 금리가 된 겁니다. 네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릿지론 연장의 키를 쥐고 있었던 선순위 출자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네. 이게 업계에서는 이제 만기 연장이라는 어떤 약점을 빌미 삼아서 수수료를 좀 또 과도하게 받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네.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자문 수수료 같은 경우는 대출액의 1에서 2% 정도인데, 다만 이 인허가 전 토지를 매입하는 조달 난이도가 높은 딜 같은 경우는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뭐 5%까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거의 고리대금업자라고 그렇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네. 또 이게 건설사에도 책임준공 수수료라는 네. 걸 부과해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른바 페널티 수수료라는 건데요. 이에 네. 대한 불만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이 페널티 수수료라는 게 이제 본 PF 단계에서 이제 책임 준공 끝까지 짓겠다, 이런 약정을 한 시공사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률과 임대율이 어떤 약정 조건에 이제 미달이 되면 부과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리스크를 좀 떠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분양 실적이 부족해서 대출금이 이제 원래 계획대로 상환되지 못할 때 시공사가 부담하는 식인데요. 이 건설업계에서는 분양 대금을 이제 회수하면은 대주단이 다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시공사가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상환 구조인데, 네. 분양 실적이 부족하면 대주가 이제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데 그 페널티도까지 이제 수수료까지 부과되니까 이는 상당히 부당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완전히 갑의 위치에서 네. 이렇게 좀 어떤 행위를 취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앞에서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PF 부실에 대해서 예.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수수료가 있고 하면 피해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부당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금감원은 이제 대출 이자 성격의 수수료가 또 있는데, 이 돈을 빌린 회사가 이제 금융회사의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도 지금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수료 부과 관행이 상당히 비체계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으로 봤고요. 또 갑을 관계를 이용해서 부당한 수수료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또 이번 점검에서 금융사 임직원의 사익 추구, PF 꺾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는데 이 PF 꺾기라는 거는 이제 금융사가 대출을 내주는 대신에 이제 다른 금융 상품을 또 가입을 또 강요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더 내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네. 일종의 편법인 것이죠. 이 금감원은 수수료를 이제 산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금감원은 또 향후 금융권과 건설업계, 시장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PF 수수료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네. 금감원은 부동산 PF 시장의 어떤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3분기 내로 개선안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개선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